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 1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의 페이지는 1권의 337페이지에서 346페이지의 유수금지 장치 드라이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밸브는 건식 스프링클러에 설치하는 유수금지 장치죠. 이 드라이밸브와 저압 드라이밸브는 얼마나 이렇게 압력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드라이밸브는 물의 압력과 공기의 압력은 10대 6 내지 9 정도면은, 이건 이제 밸브 그 회사 또는 밸브 제품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클래프의 그 면적의 차이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압 드라이밸브는 1차적 물의 압력이 10kg이면은 그 공기의 압력은 1 내지 2 정도로 아주 낮은 압력으로 공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작회사는 저압이란 용어를 붙여서 선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1차적과 2차적의 물의 압력의 차이가 나는데도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은 파스칼의 원리에 있습니다. 밀폐된 유체의 일부의 압력이 가하면 그 압력이 유체 내의 모든 곳이 같은 크기로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이 뒷부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동 전의 모습이고 클래프가 이렇게 닫혀 있죠. 작동 후의 모습입니다. 2차측에 헤드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물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클래프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거 상시의 그림입니다. 여기 에어 레귤레이터 있는 부분이 상시의 그림이 이거죠. 이 에어 컴프레셔로 해가지고 에어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2차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데, 이거는 바이패스 배가 아니고 바이패스 밸브입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퍼가 상승하면은 헤드로 이제 헤드가 열에서 개방되면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공기의 압력이 감소되면은 1차적 물의 힘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제 클래퍼를 상승하게 되고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1차적 공기 압력이 감소되면은 에어 레귤레이터도 작동해서 이 상부실의 그 물의 높은 압력이 이렇게 이제 중간 챔버실의 공기가 빠져나옴으로써 이래 누름으로써 이제 통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드라이밸브의 몸체 안의 공기를 일부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퍼가 상승하면은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죠. 유수금 경보도 발생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클래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에어 컴프레셔가 이렇게 에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2차적의 공기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유수경보의 압력 스위치가 있죠. 클래프의 모습이고, 그리고 엑셀레이터와 익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레이터는 드라이밸브에 설치하는 부품으로서 헤드가 개방되면 건식 밸브의 잡적 압축 공기의 일부를 빼내는 기능을 하여 1차적 가압수의 힘에 의해 클래프가 빨리 상승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밸브 안에 몸통에 있는 공기를 일부 빼냄으로써 1차적 물의
힘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힘의 균형을 깨뜨려서 클래프가 조금이라도 빨리 상승하게 하는 거죠. 이그저스트는 건식 밸브 주배관의 끝 또는 교차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부품으로서 헤드가 개방되면 건식 밸브 2차적 배관의 공기를 방어구역 밖으로 배출하여 2차적의 물이 헤드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면 헤드가 열린 후에 건식 밸브의 클래프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을 트립 시간이라고, 클래프가 열린 후 헤드로 방수되는 시간, 그러니까 1차적 물이 배관을 거쳐서 헤드까지 이렇게 이송되는 그것을 이송시간이라 합니다. 그러면 방수지형 시간은 클래프가 열리는 트립 시간과 또 배관으로 물이 이동하는 시간인 이송 시간까지 합해서 방수가 지연되는 시간이 되겠죠. 엑셀레이터는 트립 시간을 단축합니다. 클래프를 조금이라도 빨리 상승하게. 이그저스트는 배관으로 물이 이송되는 시간, 이송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는 드라이 밸브 몸통에 설치되어 있고, 이그저스트는 배관에 설치되어 있죠. 배관도 주로 주배관의 끝이라든지 교체 배관이나 수평주행 배관의 끝에 주로 설치해서 배관의 압력을 방어구역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헤드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도 이그저스트가 작동돼 가지고 이그저스트 쪽으로도 공기가 빠져나감으로써 물이 빨리 이송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그저스트를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보면은, 이 지금 교차배관이나 수평주행배가 연결되는 배관이죠. 그 교차배관의 끝에 만약에 이 이그저스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헤드가 개방돼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 상단부에 이 이그저스트의 상단 챔버시에도 연계되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 하단 챔버에 이제 동일한 압력이 들어있던 것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더 상단 챔버보다 높죠. 그럼 이렇게 다이어램을 이렇게 있던 거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닫혀있던 것이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출구가 생겨서 이 화재가 난 방어구역 밖으로 이렇게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물은 1차적 배관의 물이 계속 밀려오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헤드로 빨리 물이 이송되게 하는 이송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엑셀레이터와 이그저스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엑셀레이터는 헤드가 감열돼서 클래프가 열리기까지 트립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클래프가 조금이라도 빨리 상승되게 하고, 이그저스트는 클래프가 열린 후에 헤드로부터 방수되기 이루어지기까지의 물이 이제 배관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레이터는 드라이 밸브 여기 몸통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그저스트는 이 주배관의 수직배관의 끝이라든지 수평주행배관이나 교차배관의 끝에, 그러니까 교차배관이나 수평주행배관의 끝에 설치하면 더 물이 이렇게 밀고 가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좋을 텐데 외국에서 개발한 초창기에는
이런 제품도 다 개발하고 했지만은 국내에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설치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관행적으로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저스트는 선진국에서 개발하면서 이런 이제 부품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엑셀레이터는 또 드라이브 밸브만 있고 저압 드라이브 밸브는 없습니다. 저압 드라이브 밸브는 1차적의 공기 아주 낮은 압력으로 유지되는 구조이니까 엑셀레이터가 없어도 클래프가 빨리 개방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엑셀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신속히 개방되니까 그 저압 드라이브 밸브 제품 자체에 엑셀레이터가 없습니다. 엑셀레이터의 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2차 측과 연결된 공기가 들어있는 배관이죠. 그리고 여기도 상부실과 이렇게 중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헤더가 개방돼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은 배관의 공기 압력 감소가 일어나면은 이 중간 챔버실의 공기가 같이 감소되는 이제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상부실의 압력이 높으니까 이게 다이어램이 이렇게 있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 전체 푸시로드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통로가 출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측의 공기가 이렇게 배출 통로로 빠져나감으로써 드라이브 밸브의 몸통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이렇게 빼냄으로써 클래프를 0.01초만이라도 빨리 상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압다리 밸브는 뭐 이런 부품이 없어도 작동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평소에는 푸시로드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이 헤드가 개방돼서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이게 이제 중간 챔버실도 같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상부실의 공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밀므로써 이 자체가 밑으로 내려옴으로써 출구가 생겨서 공기가 이렇게 이쪽 공기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극히 뭐 미미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려오니까 공기에 이렇게 출구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드라이밸브가 1차 측의 공기 압력과 2차 측의 물의 압력이 조정되는 논리를 보면은 공기의 압력과 물의 압력은 뭐 5kg, 5kg면 같으면 좋지만 같지 않아도 유지되는 논리를 안 보면은 파스칼의 원리에서 가정을 한 내용입니다. 클래프 위에 공기가 접촉하는 이 A2의 이 면적이 80제곱센티미터라 가정하고 클래프의 무게가 클래프가 이거 쇠뭉치입니다. 무거워요. 한 2kg 정도 됩니다. 클래프 밑부분 이 물이 닿는 면적 이 밑부분을 50제곱센티미터라고 가정하면은 만약에 물의 압력이 10kg일 때 공기 압력을 얼마로 하면 클래프가 열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세팅이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은 파스칼에서 P1A1은 P2A2 플러스 클래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기 압력은 6.2kg, 물의 압력은 10kg per 제곱센티미터인데 물의 압력은 6.2죠. 6.2kg per 제곱센티미터 면은 서로 이제 클래프가 열리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기가 누르는 면적과 물이 가압하는 면적의 차이로 이제 면적이 좁은 데는 더 높은 힘으로 가해야 이 넓은 면적의 힘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파스칼의 이 원리에 인가합니다. 자압달의 밸브도 매우 마찬가지로 이 파스칼의 원리에 가지고 하는데, 자압달의 밸브는 이게 이제 2차적의 공기가 압력이 낮게 유지하면 좋은 밸브죠. 왜 그러냐면은 공기가 적게 들었으니까 그 화재 현장에 공기에 뿌려지는 양도 적을 뿐더러 물이 빨리 이송되니까 빨리 부를 거죠. 그런데 문제는 높은 압력이 있으면은 물의 이송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기도 화재 현장에 많이 일단 초기에는 방사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클래프의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많이 두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차이를 많이 두기 위해서 클래프를 이를 크기를 하면은 드라이 밸브가 커지면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이 공기 압력을 낮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드라이 밸브보다도 크기가 2배, 3배인 큰 드라이 밸브를 만든다는 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압 드라이 밸브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죠. 여기에서의 경쟁은 한계이다. 제3의 장소에서 조그마한 액추레이터를 개발하고 여기서 물의 압력과 공기의 닿는 면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래프를 열리게 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자압 드라이 밸브입니다. 그 자압 드라이 밸브도 이렇게 관리사나 기술사에서 이렇게 2차 기사시험도 2차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죠. 그 조건이 액추에이터 넣으면 자압입니다. 디스크의 1차적 가압수가 닿는 면적이 이렇고 액추에이터 디스크 2차적 공기가 닿는 면적이 10cm고 1메가파스칼이다. 물의 가압수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2차적 공기 압력은 얼마이면 되느냐 이런 이제 계산하는 것도 매 마찬가지로 P1A1은 P2A2 여기는 이제 액추에이터 디스크 무게를 무시한 계산이죠. 이렇게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압 드라이 밸브인데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죠. 그리고 건식 밸브의 물기둥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터 클라이밍 현상입니다. 물기둥 현상. 이건 이제 건식 2차적 배관 내 수분의 응축수 등으로 인해 클래프 상부에 물이 상부에 이제 배관에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발생 원인은 건식 밸브 2차적 배관 내 수분의 응축수가 고이는 현상 또는 스프링클러 작동 시험 등으로 2차적 배관으로 물이 이동한 후에 배관의 배수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클래프 상부의 배관의 물기둥이, 그러니까 배관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물기둥 현상이 있으면은 일단은 트립 시간, 그러니까 클래프가 열리는 시간이 미치게 되고
또 작동 지연 시간도 이 이송 시간도 문제가 되고 해서 또 어쩌면은 배관에 물이 상부에까지 많이 고여 있다면 아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클래프가 열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지 대책으로는 클래프 위에 이렇게 조그만 물은 넣어서 이렇게 공기를 누르게 하죠. 이 이상으로 이렇게 드라이밸브 안만에 배관까지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면은 평소에 배수를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